창출이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떠날 이유도 없고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져서 자리도 많아져서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학생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또 취업을 한다 해서 이게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안정되는 그런 공무원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부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키워서 나중에 이제 더 멀리 보고 사회에 보탬이 될 그런 인력으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이제 쓸모없는 그런 인재는 아닐 건데 저희가 이제 재능도 있고 이제 일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수 모포 MBC 특집 토론 2016년 희망의 길로 제4부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의 미래를 사회를 맡은 강수훈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 성장의 동력은 청년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해결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절망하는 수저계급론이나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헬조선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지금의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희망의 길 제4부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의 미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청년 방청객 80여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안녕들 하신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청년을 위한 고민들을 정책에 대해서 만들고 실행하는 분이시죠. 광주광역시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고도 부담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전남의 청년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전남 청년발전위원이자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선아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벌교에서 유기농 벼농사 짓고 있는 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핫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죠. EMB소프트의 이신종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릭클릭과 캐시카우를 서비스하고 있는 EMB소프트의 이신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남 지역을 대표해서 대학생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주연 동신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주연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건데요. 청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빛나야 하는 이 시기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는지 먼저 방청석의 청년 방청객 여러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저는 지금 2년째 어디서 온 누구신지. 네. 저는 광주에서 온 27살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헬조선이라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정말 취업이 정말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그 신입보다는 이제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저 같은 신입이 이제 취업을 하기는 아직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취업 자리가 수도권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대부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업을 할 때 전공적으로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네. 다른 기술이나 아니면 공무원직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광주나 이제 다른 지방에도
많은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네.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꿈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또 그 다른 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성에서 온 김신혜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고 또 점점 이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이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청년들이 또 많고 외국으로의 취업을 꿈꾸는 또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떠한 방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김신혜 씨께서는 학생께서는 그 어떠한 정책들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분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또 네. 네, 저는 광주에서 온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면접을 다니면서 고스펙자들을 우연찮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고스펙자들 사이에서 경쟁하면서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많은데 고스펙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스펙이 다른 스펙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될 것인지 궁금하고 또 고스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취업률이 갈수록 최저인 이유와 또 이 스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좀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2016년에 청년들이 단군 일에 최대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무대 패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이신종 이사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 편입니까? 실제로 우리 청년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그냥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를 창출해 내려고 많은 공고를 내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와주지 않아서 오히려 더 걱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스펙자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우선적으로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여러분들의 그런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안타깝게 못 뽑아서 그러니까 못 뽑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펙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를 줄여서 벤처기업과 그다음 중소기업에도 알차고 멋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그 회사들에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신종 이사님께서는 그 미스매칭 중소기업과 이렇게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강선아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 또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친구들 따라서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흘렀는데요. 여전히 제 주변의 친구들은 같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신조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지금 88만 원 세대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느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는 어른들이 저희에게 정의를 내려주었지만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청년들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은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움직이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연 회장님, 대학가 실제로 대학교 학생들은 청년들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대학가 청년들이면 흔히 일단 대학생들이죠. 모든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도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도 모두 취업난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제로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다 보니 지금 현재는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쟁력은 갖고 있지만 많은 이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저희 청년들에게 홍보가 된다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일부 패널 분들 중에서는 그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학생 대표로 참석하신 이주연 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현 국장님께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청년 실태 조사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말에 앞서서 저도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번에 올라가는데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광주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일자리라든지 문화, 복지, 또 사회 인식들, 이런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물었는데 일자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47.1%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일자리를 늘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일자리,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방청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청년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차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 청년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장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학과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스펙에 따지지 않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한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조건과 여건을 주어진다면은 지금 광주 청년 그리고 전남 청년들이 더 많은 활동과 꿈과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은 자기 청년 스스로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시 자체와 전남 자치단체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아까도 방금 앞에서 패널 분께서도 미스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여건들이 청년들은 무슨 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년들도 그런 걸 먼저 솔선수범해서 찾고 위에서도 그런 기회와 여건과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은 이런 취업 문제 같은 것들은 꽤나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 예.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광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박은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현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시고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며칠 전 뉴스에서 광주광역시가 4개월 행정 인턴을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방송 초기에 동영상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청년들은 단순 사무 또 어떤 부려지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제도적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저는 확신컨대 4개월 행정 인턴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젊음을 누릴 새도 없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데 그런 1년 인턴도 그런 자리도 지금 있어도 그런 자리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다수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생활비도 없어서 대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취업으로도 평균 20여만 원 다달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하죠. 당연히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시가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이고 청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증액해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150억 이상을 청년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광주시만의 그 청년 배당 수당 또는 청년 취업 준비금 이런 형태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방금 박은영 청년유니온 광주지부 사무국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그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4개월 청년 인턴, 행정 인턴 관련 문제하고 또 광주시에서 이렇게 150억 이상을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현 광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청년 인턴 문제는 이제 4개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시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정 방향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150억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모든 시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특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없는 그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일자리라든지 또 문화를 즐긴다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기서 집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저한테 오셔도 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국에 없는 전국에 최초로 그 청년 인재 육성과 청년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셨는데요. 혹시 그 청년들의 구직 실태나 이런 고용 실태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타지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우리 광주시를 떠난 인구가 31만 9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24만 8천 명, 20대가 24만 8천 명이 떠났는데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가 일자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국 평균 고용률이 청년들의 고용률이 42%인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3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50%를 차지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생 자녀를 둔 국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네. 또 그 원하는 분야의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임금과 고용도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요구일 텐데요. 우리 이주연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4학년이시죠? 네. 실제 취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신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임금과 고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갖기에는 현 사회에선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보다 재학생 신분의 청년들을 선호하고 원하다 보니 대학 생활의 낭만이 사라지고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도 좀 자주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시던가요? 네, 일단 정규직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노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 또한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근무 조건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였고 흔히 말하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에 있어 많이 신중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강선아 위원님은 또 청년이면서 또 동시 청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또 친환경 농장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전남이 고용률이 전국에서 5등을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는 정보를 드리면서 반대로 그렇게 고용률은 높지만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과 또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것들은 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청년들의 근무 환경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복지 혜택의 제공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복지 혜택을 많이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게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여력을 둘 만큼의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처럼 소규모의 기업들이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관광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통합적인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러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신종 이사님도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안정적인 고용이 필요하다라고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20명을 채용했습니다. 20명을 채용하고 또 그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광주시에서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는데 실제로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이 사회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이겠죠. 실제로 망하지만 않는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도 강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대기업처럼 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복지나 이런 혜택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복지를 못 받더라도 정말로 정확한 분배에 의해서 내가 일한 만큼 많은 그 연봉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뭔지 찾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는 절대로 그런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거지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라면 실제로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를 가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이미 여러분 말고도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항상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순이익은 얼마가 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경제 안에서 경영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스펙이라는 게 과연 영어만 잘하는 게 혹은 중국어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가장 큰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강남역에 가면 전산회계를 국비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그 상고나 그런 인터넷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같이 3개월 동안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고 또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좋은 기회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학원을 다닐 수 있고 또 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청년 인턴 제도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걸 10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청년 인턴 제도를 이용하면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청년 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그 취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그 성공 보수금 성공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취업 성공금에서 그런 혜택을 드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실제로 기업이 줄 수 없고 학교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품을 좀 팔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취업이나 자기 개발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신종 이사님께서는 그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그 스타트업을 꾸렸으니 인사 담당자처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그리고 빛가람 혁신도시 등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현 광주시 자책연구장님. 예. 우리 광주시 소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3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기아 자동차가 62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저희도 100만 대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7,900억 원 정도 생산 효과가 있고 또 7,1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3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입니다.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에 에너지밸리가 조성이 되는데 한전에서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현재까지 대기업인 세방전지라든지 또 중소기업인 한국알프스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을 현재 77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을 한 250개 정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5,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문화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또 양림동 그리고 송암동에 있는 CGI 센터를 연결하는 문화밸리를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했는데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육성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고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로 맞춰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양질 일자리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현 국장님께서는 그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이라든지 한전 에너지밸리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선아 위원님, 그 전남 지역에서는 청년 용농 창업 관련해서 뭐 어떠한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남 지역이 농산업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요.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이나 또 청년 창업가 육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이 있는데 농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단순히 1차로 생산하는 그런 일만 생각할 텐데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가공하고 그걸 패키지화해서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농업에서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과 맞는 분야가 있다면 지금 전남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남의 슬로건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신종 이사님,
그 IT나 그 정보통신 기술, ICT 분야에서도 많은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광주에는 광주 테크노파크와 광주 전남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실제로 우리 IT 업계, 그다음에 컨텐츠 업계에서 원하는 그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육성 사업을 먼저 그 클리어한 친구들을 먼저 뽑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인턴 제도의 활용,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창업입니다. 요새 창업을 하면 광주시를 포함한 국가에서 약 5천만 원 이상의 창업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2명으로 창업해서 지금 이제 50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7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좀 IT 볼모진 우리 광주에서 더 창업을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정말 사업화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일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또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도 청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원분들 나오셨죠? 네. 우리 한 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요. 그 취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작년 12월에 입사했으니까요. 지금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신입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실제 근무를 해보시니까 거기를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의 생각과 지금의 실제 근무 환경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전에도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취업하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 공사도 최근에 이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건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또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시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어촌공사가 그 농도 전남에 이전해 온 일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우리 지역과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네. 먼저 저희 공사가 이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그 광주 전남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 이상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진항입니다. 네, 같은 곳에서 오셨네요. 네, 예, 동기입니다. 네. 그럼 들어가신 지 한 달 되셨고. 예, 저도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입사원이시고. 예, 맞습니다. 네. 들어가는데 뭐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준비해서 들어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도 오래 했고 나이도 있어서 한 2년 좀 넘게 준비했었는데,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은 합격하고 나니까 뭐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주변 지인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도 값진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자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이 지역 출신들, 광주 전남 출신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금 저기 지역 분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또 애사심도 좀 더 클 수 있어서 뭐 회사 측이나 그다음에 뭐 지역 개발,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 농어촌공사가 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그 혁신도시에 지금 계시니까 그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 대학생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뭐 아까 옆에 이재영 사원이 말한 것처럼 네. 저희 회사도 채용 시에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알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영 국장님, 그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뭔가 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그쪽에 그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혁신도시는 우리 시에서는 비록 나주에 있지만 우리 광주시에 있는 하나의 구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동력들과 함께 청년들의 꿈도 키워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취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 못했다고 나고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신종 이사님, 네. 새로운 스타트업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했을 때 저는 창업한 지 1년 안에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내가 과연 이 일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에서 3년 넘게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어렵고 창업하는 것도 어렵고 똑같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분명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창업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광주시에 그 알게 모르게 해주는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단지 홍보가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뿐이고 저는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는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가 도와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주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할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증을 써줍니다. 그런 보증을 예산을 저희가 이제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증을 써주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0억 정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7월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입주해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예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도는 한 70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용할 방법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 항상 저한테 와서 문의하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광주가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여러 명 나오고요. 우리 강선아 위원님, 강선아 위원님은 어차피 또 영농 관련해서 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되게 청년들은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지 분위기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하지만 지금 9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은 다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국한되지 않은 일이고요.
청년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농부를 선택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낙오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의 가치는 그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다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직업이 과연 안정적인 건 빼고 나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조금 탐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청년들 누구나 그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또 광주시 이현 국장님께서는 뭐 또 구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또 뭐 놀이 이런 모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좀 벌써 이제 토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방청객 토론 또 말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 토론 질문해 주셨던 차대현 의원님께서 혹시 오늘 토론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앞에서 이현 국장님과 이신종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저는 감명이 깊었었는데요. 저도 지금 청년위원회라는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또 시에서 도와주시는 청년 사업 중에 하나로서 아르스라는 문화기획 단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 한 달 전에 교육부에서는 이런 발표했더라고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학과와 산업 간의 그런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같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저는 이제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도 말씀드리면 내가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학과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진로가 아니고서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보기에 조금 더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한 그런 걱정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아까 이신종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청년의 눈높이로 이런 창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것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청년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하기 쉽도록 좀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홍보와 광고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런 도전 정신에 관해서도 취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무원 하는 그런 과포화된 시장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보성에서 온 김신혜 방청객 분도 오늘 토론 보면서 어떤 분들 느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방안들을 더욱더 찾아보고 광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방안들도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좀 더 문을 열어져 있는 것들에 제가 더 도전하고 더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또 네 분의 무대에서 패널 여러분들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주연 회장님부터 오늘 토론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에 있어서 정말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일단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잊지 않고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기성세대가 심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선아 위원님. 네, 도전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도전을 한 만큼 결과는 빨리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꼭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종 이사님. 네. 마크 주크버그가 구급 공무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도 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지금의 페이스북 왕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꼭 학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이 일을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꼭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각오를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이현 국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광주시는 청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만 우리 광주시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을 갖고 많이 또 찾아오시고 또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나라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자산인 청년의 가치를 빨리 깨닫고 움직이는 곳, 그 희망의 장소가 바로 광주 전남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광주 여수 모포 MBC 새해 특집 토론 2016년 희망의 길로 한 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 지역의 희망 발견하셨습니까?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